월 비자로 한 달 안에 호주 간호사가 된 저의 경력부터 말씀드리면, 근데 연락이 너무 안 오니까 좀 이상하다 이런 사람도 구했는데 바로 그날 면접 본 날 출근 날짜 다 잡았고 유념을 하셨으면 좋겠는 게 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내고 나서 바로 레퍼리 요청이 왔습니다. 시간이 진짜 오래 걸려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은 처음으로 제가 이 채널을 준비하면 스크립트를 써봤는데요. 뭔가 말을 좀 조리 있게 잘 전달하고 싶어가지고 스크립트를 좀 써봤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썸네일에서 보셨겠지만 월 비자로 한 달 안에 호주 간호사가 된 썰과 정보들을 싹 풀어드리려고 하거든요. 브이로그가 아니어가지고 배경이 그렇게 계속 바뀌진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지루하실 수도 있어서 출퇴근길에 그냥 이어폰 끼고 들으셔도 되고, 아니면 주무시기 전에 그냥 틀어놓고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2배속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우선은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의 경력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빅5 병원 내과 병동 경력이 5년하고 2개월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5년 2개월 중에 한 8개월 정도는 코비드 팬데믹 때 ICU에 있었고요. 그러고 퇴사하고 나서 1년 동안은 저만의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사업을 하다가 뭔가 한계를 느꼈고, 저는 좀 사업가 기질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접고 다시 이제 간호사의 길로 들어왔는데 연구 간호사를 하게 됩니다. 혈액종양내과에서 이제 연구 간호사를 하게 되었고, 연구 간호사를 한 병원 또한 대학병원이었어요. 그리고 연구 간호사로는 1년을 꽉 채워서 들어와서 총 간호사 경력은 좀 시끄러워요 새들아. 저희 가서 딴 데 가서 정보하세요.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괜찮겠죠? 제 귀에는 지금 새들이 엄청 시끄럽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다시 얘기해보자면, 중간에 1년의 방황 기간은 있었지만 총 경력은 한 6년 조금 넘게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적은 대본을 조금 보겠습니다. 가장 최신 경력이 이제 연구 간호사 경력이었는데, 저는 그 6년 넘게 간호사로 일을 하면서 연구 간호사 일한 그 1년이 너무 행복했거든요. 연구일 너무 재밌었고, 3교대 안 하는 것도 너무 좋았고, 물론 페이는 적었지만. 그래서 호주에 와서도 연구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한국에서도 이제 CRA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같이 이제 연구 간호사 하는 동료들도 있잖아요. 근데 얘기를 해보면은 아무래도 연구 간호사 일은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 보니까 영어가 좀 완벽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스스로도 했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들어서 안 되겠다 싶어서 병동이랑 에이지드 케어도 좀 고려는 해봐야 되겠다. 다시 이제 교대 근무를 조금 해서 경험을 쌓고 이제 다시 연구직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이제 플랜을 세웠었는데, 그래도 연구일 너무 하고 싶어서 연구일만 팠습니다. 연구일만 팠고, 역시나 근데 이제 호주 경력도 없다 보니까 연구 간호사 직무만 한 이력서를 15개, 20개 정도 냈었었는데 연락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정말 그 한국에서 생각했던 대로 그런 병원이랑 이제 에이지드 케어도 한번 노려봐야겠다 해가지고, 병원이랑 에이지드 케어 이제 CV랑 커버 레터를 준비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연구직 자리 면접 기회를 얻게 돼서 면접 준비를 하고, 그리고 합격하게 된 그런 케이스인데요. 먼저 호주 입국하고 나서의 그 타임라인을 말씀드리면, 1주차는 호스텔에서 지냈어요. 그러면서 그 일주일 동안 뭐 갖가지 저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 집 구하기, 통장 만들기, 핸드폰 개통하기, 뭐 이것저것 하고, 뭐 시드니 여행 좀 하고, 그렇게 이제 일주일 후딱 보내고, 2주차부터 이제 거의 매일같이 도서관 가서 CV랑 커버레터를 작성하면서 이력서도 제출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2주차까지만 해도 제가 CV랑 커버레터 작성한 거를 그냥 무지성으로 다 냈어요. 그래서 막 하루에 5개씩 막 내고 그랬거든요. 근데 연락이 너무 안 오니까 좀 이상하다.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 해서 이제 방법을 바꿨었고, 3주차에 연락이 왔는데 2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2곳에서 일주일 뒤에 면접을 보자 해가지고 4주차 때
면접을 두 곳을 받고 현재 두 곳 다 모두 이제 합격한 상태입니다. 뭔가 이렇게 좀 한 달 안에 속전속결로 진행이 된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한 달 안에 할 수 있었던 거는 여러 가지 것들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운, 지역, 시기, 뭐 경쟁력, 경험 이런 것들이 다 있기는 한데,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컨트롤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혹시 이제 취업이 안 돼서 이제 힘든 선생님들께서 이 영상을 보고 저 선생님 워홀 비자로도 한 달 안에 취업을 했는데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지금 찍는 영상이 아니거든요. 너무 좌절하거나 하지 마시고 될 때까지 도전하고 하실 거잖아요. 제가 한 달 안에 잡 구했다고 해서 나는 왜 아직도 못 구했나 뭐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 제가 한 방법과 노력들을 이번 영상에서 A부터 Z까지 다 말씀드릴 거거든요. 이걸 한번 보시고 저 같은 이런 사람도 구했는데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진짜 평화주의자거든요. 이제 많은 해외에서 일하시는 한국 선생님들끼리 서로서로 도와주고 서로서로 이제 좀 으쌰으쌰 하면서 성장하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해외에서만큼은 저희가 좀 다른 분위기와 다른 바이브를 좀 만들어 갔으면 하는 그런 작은 희망과 소망이 있어서 이 영상을 통해 선생님들한테 도움을 드리고자 찍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빠르게 일단은 시작해 볼게요. 허리가 아파서 좀 엎드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가 또 목차를 또 세워왔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력서랑 커버레터 작성법, 두 번째는 구직 사이트 에서 봐야 하는 중요한 것들, 그리고 세 번째는 면접 과정과 후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면접 후에 이어지는 프로세스들에 대해서 나눠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저도 사실 호주에서의 첫 직장이라서 정보가 완벽하진 않지만 제가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릴 거라서 혹시 첨언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정보가 있으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또 추가로 알게 되는 정보나 꿀팁들이 있으면 제가 또 차차 영상에서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볼게요. 첫 번째, 그 커버레터와 레주메 혹은 CV 작성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일단 우선은 연구간호사 자리만 팠어가지고 연구직용으로 하나만 만들었는데요. 근데 중간에 이게 잘 안 돼가지고 병원이랑 액회용을 만들려고 하다가 면접 기회를 얻은 케이스라 연구직용만 제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임상을 바라보고 계신 선생님들은 병원용이랑 이제 에이지드 케어용 두 가지 이렇게 만들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커버레터는 말 그대로 레터이기 때문에 Dear 누구누구로 시작해서 King's Regard 내 이름 으로 이렇게 끝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간단히 제 정보를 맨 위에 넣고 그 다음부터 Dear 뭐 병원명, 하이어링 매니저 하고 뭐 나 이 잡에 관심이 많고 뭐 이러이러해서 나는 이런 경력과 기술들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나 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첨부한 CV 혹은 레주메 봐달라 하고 킹스 리가드 민진리 이렇게 썼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처음에는 저는 이 작성한 거를 가지고 무지성으로 막 뿌렸거든요. 전단지 뿌리듯이. 저도 이제 취업 준비하면서 어느 분이 본인은 이제 CV랑 커버레터 낼 때 그 회사에 맞춰가지고 이제 고쳐서 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그 공고마다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제출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예전에는 Dear Hiring Manager로 이렇게 시작했다면 Dear 뭐 병원명 혹은 회사명 하고 Hiring Manager 하고 이렇게 시작을 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구직 사이트에 잡 디스크립션 엄청 자세히 잘 나와 있잖아요. 그거를 꼼꼼히 봤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이제 거기서 원하는 인재상, 거기서 필요하는 경력, 거기서 필요하는 경험들, 그런 거에 맞춰가지고 나 이런 거 있다, 나 이런 기술도 있다, 그거를 커버레터에 다 녹여내려고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지성으로 낼 때보다 시간이 진짜 오래 걸려요. 무지성으로 낼 때는 그냥 하루에 뭐 4-5개 그냥 냈는데 이렇게 커스터마이징 하니까 하루에 한 개도 진짜 겨우 내거든요. 막 하나 내는데 4시간씩 이렇게 걸리고 이렇게 바꾸고 나니까 좀 생각이 든 게 그러니까 이 매니저들도 이력서를 수십 번 내봤던 사람일 테고 하루에도 몇 개씩 다른 사람들의 이제 이력서를 볼 텐데 이 커버레터에서부터 지원자의 노력과 정성 그리고 이 병원 혹은 이 회사에 대한 의지와 의욕을 캐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고마다 좀 귀찮으시겠지만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커버레터를 좀 작성해 보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한번 꿀팁을 드리고요. 다음은 제가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다시 앉아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CV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커버레터도 그렇고 CV도 잡 디스크립션에 따라서 수정을 했어요. CV 순서는 우선 Professional Summary, Work Experience, Skills, 그리고 Certification, Education 이렇게 순서대로 적었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Professional Summary예요. Professional Summary에 경험과 기술을 JD에 맞춰가지고 이제 그들이 원하는 인재상에 최대한 맞춰서 담아 보려고 했고 다 작성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반드시 맞춤법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완전 기본이잖아요. 제가 사용한 어플 화면에 띄워드릴 테니까 참고해서 사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CV든 커버레터든 제 영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저의 한 발짝 한 발짝에는 항상 AI가 함께 했습니다. 제가 취업을 하고 나서 느낀 거는 서류 통과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서류 통과만 해도 합격 확률이 50% 이상 올라가니까 이 커버레터와 CV를 경력 혹은 영어 실력만 믿고 대충 쓰지 마시고 정성과 노력을 좀 쏟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두 번째. 구직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우선은 여러 가지 구직 방법이 있지만 시크, 인디드, 링크드인 세 가지만 사용을 했고요. 이거 말고도 페이스북 있고 그리고 공식 홈페이지 그리고 오프라인 이렇게 있습니다. 그 구직 사이트에서 검색할 때 저는 연구 간호사로 알아봤기 때문에 키워드 조합을 했어요. 클리니컬, 리서치, 트라이얼, 너스, 코디네이터 이 각 키워드를 이제 다 조합을 해가지고 검색을 했었는데요. 어떻게 했냐면은 클리니컬 리서치 너스, 클리니컬 리서치 코디네이터, 클리니컬 트라이얼 너스, 클리니컬 트라이얼 코디네이터 이렇게 네 가지 경우의 수를 두고 검색을 했고 저는 지금 현재 시드니에 있어가지고 시드니로 검색을 해가지고 짝 공고를 봤습니다. 근데 저는 차가 없어서 이렇게 검색을 필터를 걸어놓고 공고를 본 다음에 이제 저한테 맞아 보이는 이제 회사나 병원이 있으면 구글 맵으로 가서 직주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체크를 했어요. 그래서 1시간 정도를 최대로 잡았고 그리고 구직 사이트에서 이제 공고를 보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아까 이제 CV랑 커버레터 작성할 때도 계속 말씀드렸던 잡 디스크립션이에요. 이제 여기서 이제 한국과 달리 이제 호주 구직 사이트에서는 이런 걸 엄청 자세히 적어 주시거든요. 거기에 보시면은 이제 그들이 원하는 스킬, 경험, 경력, 인재상 그리고 이 직무에서 어떤 걸 하는지를 다 자세히 적어주기 때문에 되게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이제 취업 준비 과정에서. 이 잡 디스크립션을 중심으로 해서 CV와 커버레터, 면접 준비 이런 걸 다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공고를 보고 CV랑 커버레터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면 보통은 1-2주 안에 이제 면접 기회를 주던가 아니면은 너는 우리랑 안 맞는 것 같다 하거나 아니면 일십하거나 근데 일십하는 게 대부분인 것 같거든요. 좀 친절한 회사나 뭐 우리랑 안 맞는 것 같다. 우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또 다른 이제 채용 기회가 있으니까 봐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내는 것 같습니다. 이러쿵저러쿵 해가지고 서류 통과를 하게 되면은 이제 면접 인비테이션을 메일로 받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제 서로 이제 메일을 주고 받으면서 면접 장소와 면접 일정을 이제 정하시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면접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면접을 준비한 가장 첫 번째 단계는 한국과 동일하게 지원 동기와 자기소개를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두 곳 모두 지원 동기와 자기소개에 대해서 이제 요청을 했었고, 그 추가적으로 제너러스한 질문으로는 뭐 약점, 강점, 뭐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했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하냐, 그런 것들은 이제 한국이랑 똑같이 기본적으로 영어로 준비를 했고요. 이제 제가 면접 기회를 얻은 곳 중 한 곳이 공립병원이었는데, 공립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들의 그 가치, 미션, 비전 이런 것들을 엄청 중요시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병원의 이제 가치를 내가 어떻게 이제 적용을 하면서 간호사 일을 했는지 그런 질문을 또 준비를 했었고, 클리니컬한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연구직을 준비했었기 때문에 애드버스 이벤트랑 SA를 어떻게 해결을 했었고, 뭐 동의서 받는 과정은 어떻게 되냐, GCP 가이드라인에 어긋났을 때 어떻게 대응을 했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이죠. 제가요, 또 준비한 게 있는데요. 이렇게만 하면 당연히 이제 준비가 부족하죠. 왜냐면은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또 뭘 준비했냐면은, 지금 제가 계속 한 100번은 말하는 것 같은데, 공고에 있는 이제 잡 디스크립션이 있잖아요. 그거를 싹 긁어가지고 AI한테 여기서 이제 면접에 나올 만한 질문들을 뽑아달라고 해요. 또 답변을 이제 스스로 답니다. 누구와? AI와 함께. 왜냐면은 이 영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 답변을 외움으로써 저의 그 영어 실력을 마스킹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예상 질문을 많이 뽑아가지고 최대한 많은 답변을 외우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준비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질문은 달라도 답변은 다 거기서 거기라 생각보다 외울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잡 디스크립션을 토대로 어떻게 준비했냐 하면은, 예를 들어 만약에 인재상에 뭐 올거나이즈드한 사람을 원한다 했으면, 약점을 제가 이제 말할 때도 뭐 나는 좀 내추럴리 그 불안한 사람이기 때문에 올거나이즈를 해야 이제 마음이 안정이 되고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 그래서 나는 올거나이즈한 사람이다. 이렇게 약점을 강점으로, 약점을 이들이 원하는 인재상으로, 이렇게 이제 바꾸는 식으로 해서 JD를 엄청 활용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이제 혹시나 이제 연구 간호사로 이제 호주에서 일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저 말고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실제로 이제 이 직무 관련해서 받은 질문으로는 뭐 병동 간호사와 연구 간호사는 어떻게 다르냐, 그리고 환자 A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대응할 거냐, 뭐 이런 질문을 받았었고, 협동을 어떻게 했냐, 커뮤니케이션 어떻게 했냐, 막 환자 세이프티 어떻게 지킬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면접 질문에 대해서는 준비를 했고, 면접에서 또 중요한 거는 내가 얼마나 잘 대답하는 것보다 태도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눈 마주치면서 웃으면서 이제 준비를 했어요. 요거는 또 한국 면접이랑 똑같죠. 근데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좀 난이도가 좀 더 올라가죠. 왜냐면 안 그래도 한국 면접에서 한국어로 해도 긴장하고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게 되면 당황을 해서 머리가 완전 백지가 되잖아요. 근데 영어는 얼마나 더 그렇겠어요. 그래서 최대한 이 면접 상황에 익숙해지려고 유튜브에다가 잡 인터뷰 프랙티스라고 적어놓은 다음에 이제 화면에다가 외국인들 띄워놓고 계속 눈 마주치려고 이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황을 하면 안 되고 침착하게 이제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안 떠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면접관들 앞에서 근데 안 떨기가 쉽지 않으니까 저는 마음속으로 계속 그냥 이거 뭐 캠블리 하는 거다, 화상 영어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마인드셋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는 좀 중요한 게 자신감이잖아요. 저는 일단 한국에서는 자신감을 그렇게 막 드러내지 않은 게, 뭔가 제가 자신감이 찬 말을 하게 되면 이 말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해서 좀 드러내지 않았었던 것 같은데, 해외에서는
이제 책임을 떠나서 자신감이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접 보는 시간에는 솔직히 내가 말한 거에 대해서 책임 안 져도 되잖아요. 물론 일하면서는 책임을 져야겠지만, 근데 뭐 면접장 안에서는 뭐 당장 뭐 해보라고 할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 거냐라고 질문할 것도 아니고 하니까, 뭐 저는 뭐 할 수 있냐, 뭐 우리는 뭐 이거 하는데도 할 수 있냐 했을 때 컨피던틀리 하게 할 수 있다, 나 프로피시언트하다, 이렇게 항상 대답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면접관들이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냐, 아니면 질문이 있냐, 이런 거에 대해서 항상 묻잖아요. 그거는 또 한국이랑 같긴 한데, 요것도 따로 준비를 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할 말도 준비해가고, 질문도 준비를 해갔는데, 다만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좀, 유념을 하셨으면 좋겠는 게, 인종과 국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면접 준비할 때 마지막으로 할 말에다가, 나는 한국인이라서 직업 윤리도 좋고 책임감도 강해서 성실하게 일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호주의 아시아인 인구가 늘어나서 나는 아시아 컬처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어서 연구 대상자들을 다 잘 존중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준비해 갔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한국은 단일민족 국가이지만 호주는 완전 그 다문화 국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종, 국가 이런 게 좀 예민한 주제일 수가 있어서, 나중에는 이 마지막에 말할 내용은 싹 다 고쳤습니다. 그냥 뭐 내가 한국인이라서 뭐 아시아 인구가 늘어나서 뭐 이런 거는 다 빼고, 나 직업윤리 좋고 나 책임감 좋아서 잘할 수 있다, 이렇게로 그냥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항상 I hope you see you soon 하고 면접장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면접이 끝나고 나서 이제 사실 저는 한 번도 면접을 만족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나 찢었다, 이런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 첫 번째 면접을 보고 나서 너무 아쉬운 거예요. 진짜 연습 많이 했는데 동문서답 한 것도 많은 것 같고, 나 같아도 나를 안 뽑을 것 같고, 그래서 되게 속상하고 아쉬워가지고, 이 아쉬움을 어떻게 좀 떨쳐낼까 하다가 땡큐 메일을 한번 보내기로 결심을 합니다. 제가 땡큐 메일 내용에는, 오늘 뭐 인터뷰 초대해줘서 고마웠고, 오늘 대화를 통해서 이 직무에 대해서 더 알 수 있어서 좋았고,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고마웠다라고 하면서, 오늘 인터뷰에서 받은 질문 중에 내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해주고 싶은 게 있다 하면서, 제가 아쉬웠던 질문에 대해서 한번 쭉 얘기해주고, 혹시 뭐 필요한 서류나 레퍼런스 체크가 필요하면은 알려달라, 이렇게 메일을 보냈어요. 마치 내가 합격한 사람인 것 마냥. 그렇게 이제 해서 보냈고, 이렇게 하고 나니까 확실히 그 면접에 대한 그 미련과 아쉬움이 조금 가라앉더라고요. 제가 면접을 보고 나서 1시간 뒤쯤에 보냈는데, 보내고 나서 바로 레퍼리 요청이 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면접은 솔직히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첫 번째 면접에 비해서. 첫 번째 면접에서는 막 점점 면접관들이 표정이 굳어가는 게 제 눈에도 막 보이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두 번째 면접에는 막 excellent, perfect 이래서 왠지 붙을 것 같았었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첫 번째 면접에서 했던 것처럼 그냥 하자 해가지고 땡큐 메일을 또 똑같이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의 그 면접 준비 과정 브이로그에도 있겠지만 제가 여기 링크에 올려줄게요. 영상 찍는다고 떠들고 있는 와중에 이제 전화가 옵니다. 모르는 번호로.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날 면접관 중에 한 분이었던 라인 매니저가 전화를 왔고, 나 너랑 같이 일하고 싶고 우리 2주 뒤부터 출근하는 게 어떻겠냐 이래가지고, 바로 그날 면접 본 날 출근 날짜 다 잡았고, 그 다음날에 계약서랑 이런 거를 다 이제 작성해서 일사천리로 채용 절차가 진행되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이 땡큐 메일 때문에 면접을 다 합격한 거는 아니겠지만 뭔가 면접이 아쉬웠거나 만족스럽지 않았다면은 땡큐 메일로 마지막으로 이제 좋은 인상을 남기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내가 정말 여기서 일하고 싶다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꼭 보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면접을 보고 나면은 이제 뭐 레퍼리 요청이 오거나 뭐 바로 이제 채용 이제 결과가 나올 텐데요. 레퍼리 요청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전화로 하거나 메일로 하거나. 저는 이제 메일로 확인을 했고요. 메일에 이제 레퍼리 정보를 이제 제공을 하니까 링크 같은 게 왔었어요. 그래서 링크에 들어가서 레퍼리 정보를 다시 한 번 더 입력을 하니까 레퍼리한테 이제 또 다른 그 설문지 같은 링크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설문지를 이제 레퍼리 선생님들이 작성해 주셨는데 그 내용에는 뭐 이 친구의 뭐 강점, 이 친구의 약점, 그리고 이 친구가 일할 때 성실했냐, 뭐 문제는 없었냐, 법적 문제는 없냐, 뭐 다시 같이 일하고 싶냐 이런 것들을 물어봤었었는데 저는 이미 한국에서 퇴사하기 전에 호주에서 이제 레퍼런스를 좀 작성을 해줄 수 있겠냐라고 미리 부탁을 해왔었고 레퍼리 요청 받자마자 이제 바로 이제 그 제가 생각해놨던 레퍼리 선생님들한테 연락을 해서 작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한국에 계신 선생님들이라면은 호주 오기 전에 한번 레퍼런스 요청을 미리 말씀드리고 오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왜냐면 사실 레퍼리한테 부탁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면 간호 선생님들 다 바쁜 거 아는데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시간 쏟고 노력을 쏟고 하는 게 좀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레퍼런스 체크하게 되면은 이제 각종 계약서와 뭐 서류들을 작성하게 돼요. 이제 각 그 서류들에는 내 연봉이 어떻게 이제 측정이 되었고 이제 오프가 어떻게 되고 그리고 수당은 어떻게 되고 이런 임금과 관련된 서류들이 엄청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꼼꼼히 확인한 다음에 계약서에 사인하고 이제 HR팀에다가 내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채용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대본에다가 써놓은 걸 보면은 내 경력이 얼마가 인정이 돼서 이렇게 시급과 연봉이 측정이 되었고 오버타임 수당, 공휴일 수당, 노티스 기간도 확인할 수 있어서 꼭 꼼꼼히 확인하고 제출하시길 바라고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 계약서 작성할 때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 이제 라인 매니저랑 통화하기로는 2주 뒤에 출근하기로 했는데 계약서에 3일 뒤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저 아직 좀 더 놀아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인사팀 직원한테 연락을 해서 라인 매니저랑 얘기했을 때 2주 뒤에 일하기로 했는데 3일 뒤로 되어 있다 한번 확인해달라 해가지고 계약서를 한번 수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계약서 확인하면서 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거나 좀 이해가 안 가거나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하는 것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계약 전에 무조건 꼭 확인하고 짚고 넘어가시길 바랄게요. 그거 물어본다고 해서 이제 선생님들 채용이 취소되거나 그러진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겁먹지 말고 연락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저의 취업 정보와 그 과정들이었는데요. 어떻게 제가 다 알려드렸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알려드린 거 말고도 선생님들께서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거나 이제 문의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알려드릴 거고 혹시나 이건 아닌데 아니면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라고 하시는 것도 댓글로 알려주시면은 서로서로 같이 공유하면 좋을 거니까 많이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호주 간호사로서 어떻게 성장하고 또 다양한 모습을 또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쭉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은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